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7세 청춘이며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게는 제법 이름이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인데 요새는 하도 크고 작은 피자 브랜드가 많다 보니 요즘 조금 시들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30초면 닿을 거리에 피자 가게가 하나 생겼지 뭡니까? 그것도 호텔에서 피자만 30년 만들면서 자기 사업을 언젠간 하고 말리라 하면서 이를 갈았던 셰프가 차린 프랜차이즈였지요. 더구나 거기가 본사였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직접 피자를 굽고 있었는데 더구나 아직 젊은 50대 초반의 싱글녀였습니다. 그 가게는 배달이건 포장이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화도 나고 약도 올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음식에 대한 감각이 월등한 그 여성에 비해서 저는 음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음식 장사도 처음이거니와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을 했고 그저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다가 퇴직금과 일가 친척에게 돈을 조금 융통한 돈으로 어렵게 가게를 차렸던 것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느라 명령하달식 사고에 익숙한 제가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일은 이미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이 되자 장사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옆에 들어선 그 피자 가게는 왜 장사가 잘 될까 하며 그 브랜드의 다른 동네 체인점에 가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날 그 브랜드의 대표 자격으로 방문해서 점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던 우리 옆 가게의 여사장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녀는 몹시 재빠르고 날렵하게 포장하는 법을 점주에게 다시 교육했고 주방으로 가서는 절도 있고 재빠르며 조리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입 한 입 피자를 먹으며 이 조촐하고 주방과 홀이 거의 한 공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에 넘쳐나는 열정을 다시 확인을 하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퇴보하고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이곳은 점차 성장하는 젊음이 가득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불현듯이 대표인 그녀를 몹시도 만나보고 싶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네로 돌아와 애타는 마음으로 장사를 꾸려가던 어느 날 밤 그 대표가 퇴근하는 길인지 지친 얼굴로 공원 벤치에 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녀는 저를 모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멀찌감치서 바라보았지요. 이미 충분히 우등생이고 남들은 아직 펼쳐보지도 않은 어렵고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이미 다 푼 고등학생이 의연한 얼굴로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기분으로 그녀는 자신의 업무 장부인지 뭔지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녀의 그 열정이 부러웠고 저도 한 10년만 더 젊다면 뭐든 해볼 것 같은 마음이 한없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오래전 저의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인생관에 대한 반발심으로 서서히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섣부른 도전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저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로 가라고 하셨지요. 충분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 형편에 얼른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제가 마지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은근히 바라셨고 저는 더 이상은 공부에 대한 미련을 내비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중매를 받아오시더니 사진으로 본 낯선 상대가 아주 마음에 든다 하시며 제게 만나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말단 9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만나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고 저와 비슷하게 일찍 아버지를 잃은 탓에 전적으로 어머니 말대로 따르며 얼음장 위를 걷듯 세상을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평일에는 동료들의 눈을 피하느라 같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토요일만 되면 남이섬 같은 곳으로 가서 근처에 하룻밤 묵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집에다가는 친구의 시골 농사일을 거두는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아예 단단히 안심을 시켜 놓았기에 별 어려움 없이 외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을 한 상대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는 친구들 따라 몇 번 가봤지만 그때까지 만난 여자는 없었던 저는 그녀가 첫 여자인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어머니만큼이나 자식을 올가매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차츰 스며들고 있던 중이었고 저는 얼마쯤은 그녀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 살림도 하고 돈도 벌면 좋겠다면서 그때를 위해서 양재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옷 만드는 것을 기술로 배워놓아서 그것으로 의상실을 조그맣게 차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닌 그녀에게로 차츰 의식의 방향이 집중되어 가고 있었고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가 미싱을 돌리고 옷을 만드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리라는 벅찬 기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 없이 자란 여자는 안 된다 하시면서 어머니는 만나는 애인이 있다는 제 말에 쳐다도 안 보시고 콧방귀를 뀌셨죠.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저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미 둘 사이의 일이 다 저질러졌고 제가 그녀의 첫 남자라고 하니 어머니는 매정하게 쏘아붙이셨죠. 그따위로 몸뚱아리를 마구 굴리는 계집을 어찌 믿고 우리 집안에 들이냐면서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맞선 볼 상대의 사진을 들이밀며 아주 싹싹하고 집안도 믿음직하더라며 호감이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더는 어머니를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결국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뜻대로 맞선 상대와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말을 어기지 않고 꾸역꾸역 공무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갑갑하고 탈출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나랏밥을 먹는 우리 아들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시는 것을 깨뜨리고 싶지가 않아서 정년퇴직을 고수했던 것이고 제가 퇴직한 지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제 인생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무더니도 헤매다가 마침내는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빌리고 가게를 알아보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서 저의 한계를 느꼈고 지금은 저희 가게 옆에 아주 잘 나갈 것만 같은 새 브랜드가 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사장에게 다가가서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지만 경쟁업체이니 그것이 먹힐 일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 인생은 혼자 헤쳐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녀가 거만하게 소리칠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늘 장남으로서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강제로 따르게 하셨던 어머니, 스스로 생을 헤쳐나가는 법을 약간 알려주고 아쉽게 끝난 첫 애인, 그리고 뭔가 역동적으로 마구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잘 헤쳐 나가는 것 같은 역하게 여사장, 3명의 여성들이 저를 마구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과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